정확하지는 않고 제 통계, 제가 네. 비행해본 통계상으로, 25년간의 통계상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좀 색다른 게 러시아 엄마들은 정말 그 청소년기에는 너무 예쁘시고 막 너무 맞아요. 날씬하시고 다 발레할 것 같고. 네. 그런데 아이 출산과 동시에 되게 후덕해지시거든요. 바로 마른 몸매 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아이랑 같이 타면요. 그래서 목소리가 되게 크시고 소리를 잘 지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하고 좀 비슷하구나. 왜 등짝 스매싱 할 것 같은 네. 엄마들 많이 타시고 러시아 아이에게 엄마들은 좀 소리를 잘 지른다. 소리를 잘 지르시더라고요.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노선별로 보면은 엄마들의 성향이 나타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엄마들이 약간 덩치도 크시고 성대도 크시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런 경향이 있더라라고 교육은 말씀드리고 확실하게. 싶어요. 네. 미국 엄마도 궁금해요. 제가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정말 오리지널 미국인들은 아이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또 유기적으로 아이들을 되게 아이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챙겨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의외로 외국인들이 아이들이 되게 뭐라 그러지? 되게 단호해요.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건 안 돼. 아니면은 그 노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지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다 보면 엄마들이 뭐 사탕이나 아니면 조그만 쪽지 이런 거를 주변 손님들한테 돌리는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오늘 내가 아이랑 같이 여행을 하는데 아이가 울고 시끄러울 수 있다. 미안하다. 이런 쪽지를 만들어서 와, 센스 있다. 네, 승무원들한테도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주변 반경 몇 좌석 정도에게 피해를 주는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미리 장거리 갈 때 주시는 엄마들 제가 몇 분 봤거든요. 너무 센스 있네요. 좋은 네. 팁인 것 같아요. 네, 우리 한국 엄마들도 아이들을 갈 때 그렇게 선물, 조그만 선물이랑 사탕 하나, 두세 개 이렇게 쪽지해서 좋으실 이렇게 것 같아요. 하면 정말 분위기 자체가 되게 훈훈해지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도 더 예뻐 보일 것 같아요. 공동 육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 센스 있는 팁이었습니다. 일본 엄마들 잘 못 본 것 같긴 한데. 일본 엄마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소아 아니면은 유아를 데리고 비행기 타는 거를 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5살, 6살 이 정도는 몇 번 본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갓난 아이 아니면은 요람에 들어갈 정도의 신생아 아니면은 뭐 24개월 미만의 돌 지난 아이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비행하면서도 왜 그들은 이동하지 않을까. 근데 일본인들 습성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맞아요. 싫어하는 만큼 본인이 또 피해를 받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많이 남아있을 때도 한국 분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시잖아요. 네. 두 자리 이렇게 발 뻗고 자고 막. 네. 일본 분들은 자리가 아무리 많이 남아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정말 이거는 25년 동안 불변이고요. 승무원들이 가서 불편하지 않냐, 여기 여유 좌석이 있으니까 옮기셔도 된다라고 안내를 해도 잘 안 옮기세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일본 분들의 특성인 것 같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타는 경우도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잘 안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저희는 국적 항공사이기 때문에 혹시나 일본 항공사를 이용하실 때는 또 다른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참 그 나라 특성에 맞게 또 엄마들의 다양한 모습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중국은 어때요? 중국 분들 굉장히 많이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시죠. 네. 중국 아이들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굉장히 많이 아이패드 뭐 이런 걸로 비행 내내 네. 탑승할 때부터 들고 타셔서 계속 그걸로 그러니까 아이들과 뭐 비행 중에 다른 걸로 놀아주거나 이런 건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엄마들 같은 경우는 뭐 그림 그리기도 하고 뭐 아이랑 같이 뭔가 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조금씩은 있는데 중국 분들은 그냥 스마트 기기에 좀 많이 의존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아이들이 굉장히 그거에 잘 보고 빠져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유럽 엄마들은 유럽 노선 다니면서 저는 어린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있는 거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반대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아이들이 하교할 때의 모습을 봐도 아이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게 문화적인 충격이기도 하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는 지금 길을 건널 때 횡단보도를 건널 때조차도 아이들이 다 스마트폰을 보고 가잖아요. 네, 근데 위험하죠. 네, 유럽 아이들은 유럽 부모들은 아이들이 비행기를 탈 때도 아이들이 뭐 스마트폰에 의존해서 비행 시간을 보내는 거는 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책을 많이 읽고 아이들이 책하고 좀 접해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야, 유럽 아이들도 부러워요. 이런 또 문화. 네. 정말 신기하네요, 나라별로. 그렇다면 한국 엄마들의 어떤 특징이 있다면? 그러니까 한국 엄마들은 네. 일단은 비행기에 타시면 최대한 아이를 안 울리고 재밌게 해주려고 노력은 하세요. 네. 뭐 다른 집에서 가져온 뭐 장난감이라든가. 심한 엄마들은 문제집도 풀고요. 구몬 학습. 집에서 안 하던 거 다 집에서 갖고 안 와서. 하던 거 여행까지 들고 오셔가지고 하시는 경우 되게 많고 네. 처음부터 아이랑 놀아주려고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한국 엄마들의 특징은 본인 스스로가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외국 손님들이 탔을 때는 승무원들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토탈 케어를 하시려고 하시죠. 네. 근데 한국 엄마들은 도움을 받는 거를 되게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심지어는 뭐 기저귀를 달라는 그런 엄마들이 많아요. 기저귀 비행기에 당연히 있을 아시아나 거라고 기저귀. 대한항공 기저귀, 아시아나 기저귀 뭐 브랜드는 없죠. 저희는. 근데 그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는 기저귀는 있거든요. 근데 기저귀 사이즈가 아이들 사이즈별로 실리지 않아요. 그냥 가장 스몰 사이즈 2개 정도 탑재가 되는데 그거를 10시간 내내 그것만 사용하려고 하시면 기저귀가 그죠. 동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저귀는 몰랐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주는 줄 알았다. 기저귀 정도는. 근데 기저귀 없습니다. 기저귀 없으니까 본인 아이의 기저귀는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분유를 먹이는 아이들 네. 분유 달라는 분들도 굉장히 기내식, 많으셨어요. 기내식이 있는데 아이 건 없냐? 네, 그렇죠. 분유 안 나오냐? 근데 분유가 뭐 액상 분유로 그것도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비상용으로 실리긴 하지만 아이들이 먹고 그거를 계속 버틸 수 있는 양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 아이들이 드실 식사나 음료 그리고 분유는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단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오더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토들러 밀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베이비 밀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가 실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주문하셔서 받으시면 되는데 네.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게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 이유식을 싸와서 데워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더 많고 네. 아니면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이가 먹을 게 기내에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충분하게 실리지 않는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야, 그렇구나. 비행기 타서 분유 없어요? 뭐 기저귀 없어요? 하는 엄마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조금 충격적인데요. 또 궁금한 거, 갑자기 아이가 막 열이 나는 거예요. 이럴 때 혹시 비상약도 있나요? 지금 기내에서 가지고 있는 비상약은 씹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유아, 어린아이들 씹는 약을 못 먹는 아이들이 먹는 해열제는 부모님들이 꼭 가지고 타셔야 되는데 비상약이 분명히 비행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왜 약이 없냐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유소와 아이들에 대한 약은 의사 처방이 꼭 필요하고요. 의사가 있는 처방약을 여행하시기 전에 미리 받아서 최소한 해열제, 강장제 요 정도는 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생각보다 해열제를 찾는 엄마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환경이 바뀌면 갑자기 열이 확 오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열제는 필수적으로 챙겨 오셔야 되는데 또 해열제가 액상으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액체류가 기내에 반입이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큰 짐에 넣고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미 붙였어. 네, 저 가지고 왔는데 여기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해열제 같은 경우는 아주 소량의 용기에다 담아서 비행 타실 때 꼭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포두포 이렇게 된 해열제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한두 개 챙기면. 네, 그리고 좋겠네요. 물티슈 필수입니다. 아, 물티슈. 네, 물티슈 꼭 가지고 타셔야 되고 기내 물티슈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기내 물티슈는 또 어떤 성분으로 아이한테 유해한지 유해하지 않는지 저희도 어떻게 판가름 해드릴 수가 선인용입니다.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아용 물티슈 정도는 꼭 엄마들이 챙겨 오셔서 네.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좀 힘들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비행기 탄 엄마 중에 한 분이 기저귀를 그냥 이렇게 좌석에서 막 갈더라고요. 좀 있나요? 비일비재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시면 아이를 눕혀서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유아 보호대가 설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급하시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여기는 공공장소이고 그렇죠. 아이를 키운 엄마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변, 대변 가릴 것 없이 아이의 기저귀를 그냥 그 자리에서 아니면 아이의 요람 위에서 침대 위에서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서로에게 민폐이기 때문에 꼭 기저귀는 화장실에서 갈아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심하신 경우에는 뭐 가끔이지만 기저귀를 손에 쥐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깜짝 놀라셨겠네요. 버려달라. 뭐 저는 이제 네. 애기 엄마니까 뭐 네 제가 버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가씨인 승무원들은 뭐 허겁하죠. 왜냐면 뭔 뭐 뜨끈한 거를 딱 주니까 물컹하고 물컹하고 뜨끈하고. 네. 아우. 근데 그게 엄마들은 아이 똥도 먹는다고 하잖아요. 아이를 키울 때는. 아니, 저는 못 아니, 먹겠는데. 그러니까 엄마들의 마음은 내 사랑하는 아이의 뭐 변이고 소변이기 네. 때문에 전혀 못 들어 애기 건데 뭐 이럴 수 그렇게 있죠. 하지만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그걸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꼭 본인 스스로가 쓰레기통에 넣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꿀팁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 엄마들이 주로 많이 외국 그런가요? 엄마들이 기저귀를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좀 반성해야 될 것 같네요. 네. 한국 엄마들 우리 그러지 맙시다. 네. 기저귀는 휴지통에. 네. 아, 그리고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이착륙 시 주의할 점. 참 되게 이때만큼은 막 비상 그 불도 막 켜지고 승무원분들도 막 바쁘게 다니시면서 안전벨트 하라고 그러고 뭐 이럴 때거든요. 네. 근데 이때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해야 될 점. 뭐 꿀팁. 안고 가야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죠. 엄마가 벨트를 매시고 아이를 안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앞에 앉히고 같이 벨트를 매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랑 아이랑 같이.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래요. 아이가 에어백이 되는 효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이를 안고 타시는 분들은 엄마, 아빠가 먼저 벨트를 매시고 아이를 꼭 안아주셔야 안전하다는 거. 그래서 가끔 체크하러 보면은 두 분이 나란히 아이랑 엄마랑 같이 이렇게 벨트 하나로 묶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풀어드리면서 이러면 아이가 위험하다. 엄마만 묶으시라고 하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벨트를 매는 게 안전하지. 그치. 왜 아이가 벨트를 안 매고 있는 게 안전하냐라고 하시는데 엄마만 벨트를 매시고 아이는 안는 게 낫고. 안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귀 아파서 막 울잖아요. 네. 귀 아파서 울면 막 울지 말라고 하시는데 울어야 되고요. 울어야 빨리 귀가 더 뚫리고요. 네. 특히 뭐 발살바라든가 우리가 추천하는 행동을 할 수 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쵸? 어린 아이들은 어린아이들? 우는 방법이나 물을 마시거나 뭐 껌을 씹거나 캐러멜 같은 거, 그러니까 사탕을 먹거나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이착륙 때 아이가 잠들었다고 눕혀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는 모두 팔걸이가 있잖아요. 네. 팔걸이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게 고정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이 복부를 맞거나 아니면 머리를 다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네. 엄마들은 아이가 자니까 깨우기 싫어가지고 우니까 깨우기 싫다고 하시는데 이착륙할 때 잠이 들면 깼을 때 귀가 진짜 많이 아파요. 아, 그래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고도가 바뀌는 시점에서는 잠을 자는 것보다 깨어있는 게 훨씬 귀가 안 아프다는 거. 깨워서 빨리 이렇게 사탕 입에 쏙 넣어줘야겠네요. 네. 그래서 특히 착륙할 시점, 비행기가 강화하는 시점에는
아이들이 깨어 있는 게 훨씬 고도가 바뀔 때 깨어 있어요. 귀가 더 잘 뚫리고요. 귀 그렇구나. 아픈 게 없어집니다. 몰랐어요. 그리고 네. 탑승하기 전에 아이가 감기 기운 있거나 코가 막힌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100% 기가 막혀요. 코가 막히면 귀가 막힌다. 그래서 감기 기운 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항공 여행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물놀이를 많이 했던 구간 있잖아요. 수영장에 오랫동안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물놀이를 굉장히 많이 하고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100% 귀가 아프다고 해요. 수막이 생겨가지고 안쪽에.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거나 아니면은 물놀이를 많이 했을 경우에는 비행기 타는 것도 자제하시거나 아니면 감기에 관련된 약, 코가 뚫리는 약들을 먼저 먹이시고 비행기에 탑승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정말 꿀팁이네요. 네, 몰랐거든요. 오히려 잔다 그러면 안심이 되니까 그냥 자면 더 아프고. 네, 근데 꼭 도착하면 애들이 막 깨갖고서 막 울거든요. 네. 차라리 미리 깨우셔서 입에 사탕 하나 쏙 넣어주는 게 귀도 안 아프고 네. 더 안전하다는 거. 정말 꿀팁입니다. 25년간 비행하시면서 정말 수많은 전 세계 엄마들을 만나셨는데 그 엄마들을 보면서 특히 또 한국 엄마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린 시점에 해외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유모차 끌고 기저귀 한 가방 싸서 우유병, 젖병 다 들고 가시는데 급기훈련이죠. 네. 엄마들, 아빠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제가 비행을 해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를 위해서 여행은 그냥 엄마, 아빠만 가시고 아이는 뭐 어디에 갔다 왔는지 기억 못 하잖아요. 사진으로만 남아있는데 네. 아이가 어디인지 인지하고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좀 안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이도 힘들고 네. 비행기가 기압이 0.8기압이잖아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의외로 받는 스트레스가 많은데 부모님들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긴장하고요. 그리고 비행기 소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을 해서 전혀 무섭거나 떨리지 않지만 말을 못할 뿐이지 아이들이 느끼는 긴장감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정말 유아 자석을 점유하지 않은 24개월 미만의 아이들과 해외여행을 가실 때는 좀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거. 네. 그리고 스스로 본인이 컨트롤하고 벨트 매고 안내방송도 이해하고 요 정도 되면 해외여행이나 비행기 타는 게 별 무리가 없겠지만 그 전에는 그냥 부모님들이 가서 즐겁게 극기훈련 하지 마시고 여행을 즐기셨다가 네. 그 에너지로 돌아와서 다시 육아에 전념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25년간 비행하시면서 느낀 승무원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선배 맘에 또 다양한 또 이야기 계속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